오늘은 금호석유를 최근에 다뤄달라는 이야기가 많아서 금호석유 한번 다뤄볼 건데 고점 대비해서 60%나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난 1년간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만 하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코스피랑 코스닥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금호석유는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어디가 아직 하단인지 아직 잘 분간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호석유의 2005년도부터 월봉 차트를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긴 합니다. 물론 중간에 큰 급등이 있었고 급락이 있고 이런 것들이 몇 번 반복을 하긴 했지만 요거는 화학산업 사이클상 어쩔 수 없이 사이클을 형성할 때마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도 급등을 했고 급락을 했었죠. 화학산업 사이클 자체가 과잉 공급이 나타나면 당연히 제품 가격이 떨어지니까 주가는 급락을 하고, 이번 코로나 때처럼 공급망 쇼티지 이야기가 나오면 반대로 제품 가격이 올라서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었겠죠. 이거는 과거에도 마찬가지인 그런 흐름을 계속해서 보였어요. 앞으로도 금호석유는 그런 흐름을 계속해서 보일 겁니다. 과거 2007년도 이때는 중국발 경제 성장이 있었고, 2010년도 11년도 이때는 차화정 시대였고, 2020년도 21년도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이 붕괴됐었죠. 지금 당장은 과거 슈퍼사이클이 있었던 그때처럼 주가가 갑자기 오르고 이런 거는 없겠지만, 그래도 금호석유가 하고 있는 제품 자체가 수요가 다시금 살아난다 그러면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 보이는 걸로는 좀 불확실성이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일단 장기적으로 보면 금호석유는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기는 해요. 일단 금호석유를 투자할 때 배당 수익률을 놓치면 안 되는데, 보통주 기준으로 지금 주가가 124,400원이니까 올해 한 4,500원 정도 줄 거라고 증권사들은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배당 수익률이 그러면 3.6%가 나옵니다. 우선주는 보통주 대비해서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죠. 그래서 우선주 배당 수익률은 7.1%나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선주를 좀 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화학주를 투자할 때 이게 사이클을 그리는 산업이다 보니까 이익이 갑자기 확 늘어나고 갑자기 확 줄어들고 이러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면 좀 안정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요거를 주주하는 정책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글로벌 화학주들이 배당 수익률을 좀 높게 가져가는 경향이 많은데, 듀폰이나 미국의 다오케미칼, 독일의 바스프, 일본의 도레이,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화학주죠. 그래서 얘네들이랑 비교했을 때 좀 주주환원 정책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금호석유는 그래도 좀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호석유의 장기간 10년간 실적 추이를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2020년도 코로나 때는 그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실적이 갑자기 급등을 했었고 급락을 지금 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바닥을 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긴 합니다. 일단 과거 10년 동안 금호석유의 실적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긴 있는데, 이거는 과거 실적이고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근데 금호석유가 지금 무슨 사업을 하고 있죠? 합성고무랑 합성수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합성고무가 가장 비중이 큰데 SBR이랑 MB라텍스가 그 중요한 제품 중에 하나예요. 금호석유가 하고 있는 SBR의 마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B라텍스가 코로나 때 그때 굉장히 잘 팔려서 실적이 좋았었는데, 지금 스프레드 마진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출 가격은 아직까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으니까 수요 회복은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을 보면 금호석유의 실적은 당분간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말씀드렸던 SBR이랑 MB라텍스의 마진이 줄어들었었죠. 그리고 문제가 또 Q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진도 줄어들 뿐만이 아니라 이걸 파는 제품 양 자체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되게 이게 좀 진퇴양난인 것 같아요. 잘 하려고 해도 제품이 잘 팔리고 수요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이게 과연 언제 회복이 될까 쉽게 예단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많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중국 경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합성고무뿐만이 아니라 합성수지 쪽도 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ABS가 합성수지에 들어가는데 이 ABS의 마진은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2018년에서 22년 평균치 대비해서는 낮은 추이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페놀은 안 좋습니다. 페놀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페놀뿐만이 아니라 아세톤도 계속해서 별로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BPA도 안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금호석유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전부 다 좀 별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이거는 금호석유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화학주들이 마찬가지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영상을 한번 다뤘었는데 금호석유뿐만이 아니라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범용 화학 제품을 만드는 화학 기업들이 지금 별로 안 좋은 상태예요. 고금리가 지속이 되고 경제가 안 좋은데 화학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요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당연히 실적은 안 좋겠죠. 그리고 중국이 무엇보다 되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최근에 중국이 석유화학 증설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합성수지에서 중국이 대규모 증설을 하고 있고 MB 라텍스 관련돼서도 중국이 증설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리고 페놀도 중국이 증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증설,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지면 과잉 공급 이슈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경제 상황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수요가 제한됐는데 증설을 많이 한다 그러면 과잉 공급이 나타날 수 있고 제품 가격이 떨어져서 수익성 감소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옛날 때부터 석유화학 제품 관련돼서 증설을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었어요. 증설 규모를 조금씩 늘려왔었고 자금률도 그에 맞춰서 조금씩 늘려왔는데 이제쯤은 자금률이 굉장히 좀 많이 높아졌거든요. 우리나라한테 수입하는 물량이 점점 더 줄어들 수 있다. 요점은 좀 우리나라 범용 화학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굉장히 좀 안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금호석유가 지금 하고 있는 MB 라텍스, ABS, SBR 뭐 다 좋긴 한데 조금 더 고부가 가치 산업인 뭐 2차 전지라든지 탄소 나노 튜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그 제품 비중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진짜 자금력을 굉장히 많이 투입해서 싸고 기술력이 그렇게까지 없는 거는 굉장히 잘 만들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잘하고 있는 삼원계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LNG선 이런 고부가 가치 제품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파고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호석유의 분기별 실적 추정을 좀 세부적으로 한번 보면 올해 실적이 전년도 대비해서 전부 다 안 좋습니다. 합성 고무 안 좋죠, 합성 수지 안 좋죠, 페놀 유도체 안 좋습니다. EPDM 안 좋죠, 정밀화학, 에너지 전부 다 안 좋습니다. 내년 추정치는 합성 수지 쪽은 조금 올라올 것이라고 증권사는 예측을 하고 있지만 뭐 합성 고무도 안 좋고 페놀은 뭐 조금씩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정밀화학, 에너지, EPDM 뭐 전부 다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합성 수지가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진짜 까봐야 되거든요. 지금 중국 경제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게 진짜로 이렇게 나타날지 요거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금호석유 주가가 못 가는 대표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중국 경제는 벼랑 끝에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디벨로퍼인 비구이완 요게 뭐 디폴트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채권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요거를 연기했다고 합니다. 요걸 진짜 못 갚는다 그러면 디폴트 이런 이슈가 또 생길 수가 있고 이 비구이완이 또 망하게 되면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 다른 기업들도 전부 다 연쇄 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중국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도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어찌 보면 중국 부동산 디벨로퍼한테 토지 소유권을 매각을 해서 돈을 버는데 부동산 디벨로퍼가 굉장히 지금 힘들고 부동산 자체가 좀 많이 죽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중국이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중국 GDP의 25%는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망해서 중국 경제가 힘들어지면 우리나라는 또 순수출 국가 중에서 탑 1이 중국이죠. 중국이 망하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안 좋겠죠. 석유화학 제품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중국이 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점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기차 시장도 좀 최근 들어서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테슬라가 또 가격 인하한다고 그러고 있죠. 중국은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은 보조금을 삭감하고 있어서 유럽 쪽에서 전기차 시장이 좀 흔들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뭐 GM 같은 경우는 볼트 생산을 중단했는데 다시금 볼트 생산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계속해서 가격 인하를 하고 있으니까 가격 경쟁을 하기 위해서 볼트를 다시 생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폭스바겐은 어떤 생산 라인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좀 브레이크가 밟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요게 또 금호석유한테 중요한 게 전기차에 타이어가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 합성 고무, 금호석유가 있는 합성 고무가 수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전기차 시장이 안 좋으면 금호석유한테도 안 좋을 수 있다. 요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금호석유의 현재 주가는 진짜 굉장히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PBR 밴드 차트 기준으로 바닥은 지난 역사적인 기준으로 0.4배였습니다. 0.4배까지 떨어지면 항상 반등을 해왔었어요. 2020년도도 0.4배가 바닥이었고
지금은 0.7배죠. 그래서 떨어지려 그러면 더 떨어질 수도 있긴 해요. 요거 더 불안하죠. 0.7배에서 0.4배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 주가 대비해서 한 30%? 요 정도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니까 주주들 입장 들었을 때는 되게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튼 이런 점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금호석유의 PBR이 0.7배인데 리밸류에이션을 받으려면 신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금호석유가 지금 하고 있는 합성 수지, 합성 고무, 페놀 이런 것들 다 좋긴 한데 조금 더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탄소 나노 튜브 CNT가 있겠죠. 그래서 열심히 금호석유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걸 잘하면 최근에 2차전지 업체들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것처럼 금호석유도 주가가 PBR 0.7배에서 머물지 않고 2배 요 정도까지도 갈 수 있겠죠. 범용화학 제품이 아닌 스페셜티 제품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호석유의 지금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60%나 떨어진 상태인데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장기간 봤을 때 금호석유의 배당 수익률도 괜찮고 PER도 싸고 PBR도 쌉니다. 영업이익도 우상향을 한 건 맞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좀 불확실성이 있다. 중국 경제 상황이 안 좋고 과잉 공급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중국의 자금률이 많이 높아졌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더욱더 하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호석유 충분히 사업은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망했죠. 근데 박창구 회장이 아마 금호 아시아나그룹에서 형한테 금호석유, 그러니까 석유화학 플랜트를 따로 떼와서 사업을 키우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장사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장사를 잘하고 있긴 한데 앞으로도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가가 더욱더 하락을 할 수 있다, 불확실성이 크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